3시에? 몇 개씩이나 좀 봐. 3시에 와봐. 일단 숙제 방학 때는 도와줄 수 있는데 개학하면은 힘든 거 알지? 어차피 학교 끝나면 5시거든? 그래가지고 질문이 많이 안 되니까 일단 주말에 좀 더 뭘 봐주던가 할 수 있는데 평일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방학 때밖에 없으니까 방학 때 잘해야 돼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지금 번호는 67번. 67번. 67번 형태부터 볼게요. 67번. 67번. 67번 보시면 식이 x 플러스 5 써 있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4 써 있고 x 플러스 3 써 있고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2 써 있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k 써 있는데 다음이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식이래. 2차 식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문제 풀이 포인트는 여기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 라고 하니까 다음 인수분해하면 형태 잡아보면 x제곱 형태로 이렇게 완전 제곱 다음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거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통 부분 묶을 때 우리가 묶어주시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래. 다음 4차식이니까 맞아요. 차수가.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공통 부분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 둘을 공통 부분 만들어주시면 얘가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 되겠지.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둘을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다음까지 나와. 그러고 옆에 그냥 마이너스 k 그대로 잡혀 있는 거야. 마이너스 k. 그랬을 때 다음 식에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식의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7x, x제곱 플러스 7x 이 부분까지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저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묶는 방법은 없다고.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냥 떼놓고 k 상수항 갖고 우리가 묶어볼 방법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여기만 기억하는 거야. 앞에 이유를 알겠어? 여기에서 그래서 다음 x제곱 플러스 7x를 a라고 이렇게 치환해주면 다음 식은 a 플러스 10과 그 다음 a 플러스 1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k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묶여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다시 a식으로 전개해준다. 그래서 이게 120 마이너스 k 요 식인데 요 부분만 묶인 거고요. 뒤에가 합이 남아있는 거잖아. 항이. 곱으로만 바꿔야지 온전히 인수분해 한 거잖아. 다음 식을.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 얘가 x제곱에 대한 2차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다음 a라는 거가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얘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문제야. 왜? a가 x제곱 플러스 7x라는 x에 대한 2차식이거든. 저 공통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묶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a라고 치환했을 때 다음 식이 우리가 a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a에 대한 완전 제곱식. 따라서 우리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 함계수랑 상수항이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지 완전 제곱식이야. 아시는 분? 2차 함수 만들 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여기다 써줄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야.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 절반의 제곱 관계요.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그래서 6의 절반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전개식이 그렇잖아. 우리가 이 식 뭐예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인데 끝에는 제곱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x가 우리가 2 곱하기 3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절반의 제곱 관계야 둘이. 항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앞에 2 같은 게 있으면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를 떼놓고 하는 거야. 2를 우리가 앞에 묶어놓고. 그러고 절반 2분의 k.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요 2랑 2분의 k가 절반의 제곱이다. 요 처리를 하는 거야.
반드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에 대해서 하는 거여서 절반의 제곱이면 몇이야? 121 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20 빼기 K가 몇이야? 121이야. 따라서 K 값은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한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지금 잘 정리 좀 해줘. 일단 이유 자체는 우리가 2차 요 형태를 무시하고 묶을 수가 없어. 반복되고 있어서. 무시 불가. 그래서 요 A에 대해서 A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 공통 부분이 같이 묶여 나가야 돼. 반드시. 썼어. 나이스. 이유는 좀 알면 좋고 모르겠으면 치환했는데 A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 A가 2차 형태예요. 식이. X에 대한 2차식. 네, 천천히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을 계산했을 때 x 4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5. 다음과 같이 써있어. 다음 식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되냐? 자, 오른쪽 식은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지. 합 있잖아. 근데 요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해. 자, 왼쪽 식은요, 곱으로 이루어졌어. 곱으로. 그러면 우리가 왼쪽 식은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세별아, 왼쪽 식 뭐가 된 거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것만 읽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좌변식은 인수분해가 돼 있는 식이니까 우변을 인수분해하면은 좌변하고 식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5를 우리가 x제곱이 반복되는 보기차식이니까 이걸 a라고 치환해서 한번 먼저 써봐. 그러고 판단하는 거야, 자기가. 요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힌 거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기차식 형태에서 치환 처리가 안 되시면은 우리가 뒤에 25랑 x 4제곱 보시면서 여기 사이에 2차항 계수를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게 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아까 한 거랑 똑같아. 얘의 절반의 제곱 관계가 먹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제곱식은 몇이에요? 5의 제곱이죠. 따라서 이 자리가 10x 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x 제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둘 다 쓰시고 자기가 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요 형태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작한 거니까 옆에다 마이너스 4x 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원래식이야. 근데 아래식은요 플러스 16x 제곱을 더해 주셔야지 우리가 위의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를 보셨을 때 다음 식에 우리가 복 2차식이 다 짝수차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고 말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는 합차 공식 형태가 맞는데 얘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해서 밑에 거 안 된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왼쪽 거는요 x제곱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요 식이고요. 그 다음 옆에 4x제곱이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따라서 다음 식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끝까지 할 거야. 어떻게? 제곱, 차, 제곱이지. 제곱, 차, 제곱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하나 더해 주시고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하나 빼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걸 하나 더해 주시고 하나 빼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식 옆에다 이렇게 써주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 라고 썼어. 여기까지가 1단계야. 좌변식이 인수분해된 식을 읽고 저기까지 읽어야 돼. 이거 학교 문제에서 한 50점대 넘어가는 문제일 것 같아. 진짜야. 그냥 충분히 풀어야 돼. 3월쯤 되면. 인수분해 보이잖아. 인수분해 보기차식 보이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하래니까 보기차식 인수분해 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와야 돼. 알겠어요? 우리 시험지 계속 쌓아서 볼 거거든, 토요일 날. 그래서 앞에 거 안 까먹게 할 거니까 최대한 시험 꼭 다 풀고 그날 클리닉 다 하고 가.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양으로 조절해 줄 테니까. 알겠죠? 그날 꼭 다 하고 가. 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씩 정리해 주신 거, 정리해 주시면 지울게요. 정리되시면 지울게요. 30초 있다 지울게. 보기차식 인수분해까지 좀 되셔야 되고. 보기차식 인수분해 한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이 뭐가 남은 거야? 좌변 fx 곱하기 fx 빼기 2를 곱하셨더니 다음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와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곱으로 우리가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도 그냥 때려 맞춰가지고 앞에 게 앞에 거, 뒤에 게 뒤에 거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체크를 정확히 해줘야 돼. 첫 번째 1번 우리가 fx란 식이 앞에 거랑 매칭될 때 왜? 곱이란 건 2 곱하기 3 정나 3 곱하기 2 정나 똑같아서 뭐가 무슨 식인지 몰라 지금. 얘가 얘일 수 있다고요. 앞에 내가 인수분해해서 내가 적었잖아. 너넨 이걸 앞에 적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럼 전혀 다른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앞과 뒤는 자기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일 때라고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fx 빼기 2를 직접 체크가 가능해. x 자리에 x 빼기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을 넣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자리에 x 빼기 2를 넣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넣은 거야. 요 자리에 넣어서 한 덩이. 그 다음 두 번째 2를 곱해서 전개할 거니까 플러스 2x 빼기 4가 되고 뒤에 몇? 플러스 5가 걸린다. 라고 해서 다음 식을 계산하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fx가 앞에 거일 때 얘가 뒤에 거인 게 맞잖아. 그럼 얘가 맞다라고 된 거야. 그럼 fx식이 얘가 될 때가 맞았네 라고 꼭 해주셔야 돼요. 꼭 확인 바래. 근데 누군가는 저 뺄셈식을 먼저 썼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확인하고 아닌 식을 건너뛰어야 돼. 자, 요거일 때, 다음일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뭘 해줘? x 대신에 x 빼기 2를 실어주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x 빼기 2를 단체로 다 넣어주니까 똑같이 전개해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5를 넣어주시면 다음을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맞아? 안 맞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얘일 때를 구분했더니 얘네 둘이 똑같은 식이 안 된다고. 지금 대입법 처리만 할 수 있는데 x 대신에 x 빼기 2 대입됐다. 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항식 할 때 했었어요. 하나 있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a 이런 거 넣어서 하는 거 있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셨으면 대입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x 자리에 단체로 얘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요 대입법만 하나 하고 당연히 끝까지 당연히 안 보이지. 자기가 계산해야지 보이겠죠. 네, 그렇게 단계별로 거쳐서 얘는 안 된다라고 해서 얘가 된다라고 꼭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럼 fx식 구했으니까 다음 식에다가 우리가 몇 대입? 2를 대입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절대값을 하는 건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요거 형태까지만 먼저 할 거예요. 요거 형태까지만.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그때 얘기해 줄게. 최고차가 음수되는 거. 지금 저기까지 인수분해 정확하게 해주면 돼.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양수값 나와서 값 그대로야. 어떤 계산을 해도.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죠? 예서야 알아들었어? 세별아 괜찮아? 현주야 너 보기차식까지 됐지? 아까 x 4제곱
모르겠는 거 끝나고 남아봐. 끝나고 남아서 하나씩 다시 해보자. 일단 저번에 결석이어서 더 그럴 거니까. 자, 괜찮으니까. 자, 75번 가볼게요. 75번. 여기 오늘 숙제죠. 그래서 숙제 진짜 많이 안 내고 있거든? 다른 반들 한 주에 150개예요. 지금 한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러고 양 한 번 더 늘릴 수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설 근처 때 2차 부등식 넘어가면 다시 앞에 더 풀 거 해가지고 우리가 풀 거야. 내가 마플 시너지나 이런 거 하나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시험 준비하려면. 75번. 다를 풀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좀 골라서 풀 거예요. yx네. 분자를 살펴보시고 분모를 살펴보세요. 요 값은 이라 써 있어. 요 값 풀 건데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게 문제가 이렇게 인수분해 단원에 껴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풀 거니까 알고 푸셔야 돼요. 분자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지. 덧셈, 뺄셈. 뺄셈도 덧셈 괄호 치면 되니까 덧셈식이야. 오케이? 지금 그 상태인데 지금 다음 식의 분모값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곱으로만. 지금 그때 다음 분수식에 대한 값을 찾으래.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여기에서 방정식이나 무슨 x값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 띡 요렇게만 줬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여야 되냐? 분자 분모가 배수약수 관계여야 돼. 분자 분모가 배수약수 관계. 배수약수 관계여야지만 약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이 나와지는 거야. 그 형태밖에 없어. 분자 분모가 배수약수 관계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배수약수 형태라는 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분모는 곱으로 맞춰져 있는데 그럼 분자는 합이 이루어져 있잖아. 반드시 분자 부분을 시각을 맞춰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야. 배수약수 고려한 게. 그러니까 분자가 다음 분모에다가 위에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어. 지금 아래식에다가. 그러면은 약분 처리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를 관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문제가 따로 나와 있어도.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위의 식을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 부분이 보여? 보이면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전개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관점 맞춰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야.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전개하시면 x, y 제곱이 되고 옆에가 마이너스 x 제곱 y가 되고 전개하면 플러스 x 제곱 z가 되고 옆에가 x, z 제곱이 되고 옆에 마이너스 y 제곱 z가 되고 플러스 y, z 제곱이 된다. 얘가 분자야. 분자. 그래서 분자값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 x도 있고요. y도 있고 z도 있어. 문자가. 공통부분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문자 섞여 있을 때 차수 비교하는 거야. 근데 x, y, z가 단체로 다 2차, 2차, 2차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주는 거야? 하나 기준을 잡고 내림차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기준 잡고 내림차순 정리하자라고 또 다시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관점을 계속 맞춰주셔야 되고 그럼 x가 두 개 있는 얘들 떼와서 적어. x제곱 두 개, 앞에가 z 빼기 y 하나. 그 다음 x가 하나짜리, x 하나짜리, x 하나짜리. 그럼 옆에가 플러스 우리가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x.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y제곱 z. 그 다음 옆에 yz제곱. 이렇게 식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y, z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기가 어디 자리 보기? 최고차 한계수 이 자리를 보시고요. 그 다음 상수항에서 공통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 부분은 x 없으니까 x 떼져 있으니까 문자 두 개니까 중3 과정이란 말이야. 공통인수 뽑는 게.
요 자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y, z로 뽑아주시면 얘는 y 빼기 z로 이렇게 묶여진다. 따라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포인트가 보여야 돼, 이제. z 빼기 y로 묶을지 y 빼기 z로 묶을지를 생각해도 좋은데 우리가 최고 차항 계수가 z 빼기 y니까 z 빼기 y에 맞춰서 묶어야지 최고 차항이 양수여서 계산이 쉬워. 양수 값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z 빼기 y로 우리가 묶어내 주시면 묶어내요. 그럼 얘가 y제곱 우리 다시 x제곱 잡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음 여기 계산이 잘 돼야 돼. 여기 잘 봐. 여기 y 빼기 z제곱이지. 이때 얘를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나, 둘 걸어주시면 다음 식이 되는데 얘를 z 빼기 y로 묶기 위해서는 뭘 버리고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뽑아서 버려야지 우리가 얘가 z 빼기 y가 묶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랑 관계성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적고 y 플러스 z 다음을 적어주고 그 다음 옆에 x 문자 있으니까 x 적고 y 빼기 z가 묶였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뱉고 나가야 되는데 뱉었을 때 플러스 y z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뱉는 거야. 뱉어야지 z 빼기 y 되잖아. 마이너스로 묶어주겠다는 거야. 다시 y 빼기 z를 우리가 마이너스 1로 묶어보세요.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앞으로 오겠지. z.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y. 이렇게 묶겠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뱉어야 된다고. 요거 연산 안 되시면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얘를 얘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로 인수분해 끝까지 결론 내려주면 z 빼기 y 하나, 그 다음 옆에 x 빼기 y 둘, 그 다음 옆에 x 빼기 z 셋.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다음 식에서 분자 분모가 약분되는 거를 약분해 주시면 돼요. 얘는 분자야. 분자에서 약분되는 거 볼게요. 얘랑 얘 똑같이 생겼지? 지워. 똑같이 생겼죠? 지워. 그때 마지막 얘랑 얘는 둘이 무슨 관계? 얘랑 얘 마이너스 1 관계죠. 방금 마이너스 1 뽑았잖아. 그래서 우리 약분하시면서 마이너스 1 튀어나오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야. 사실 다른 거 못해요. 분자값 인수분해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 다 띄고요. 지금 못 풀어도 연산은 맞춰줘야지 진행이 가능해. 그 다음 단원 복소수에서 인수분해가 나와요. 인수분해가 밀리시면 안 돼요. 내가 말했잖아. 3, 4차 방정 진행이 아예 안 된다니까. 그냥 멈추는 거야. 이 자리에서. 네, 요거 분자값 인수분해 반드시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요. 분자값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고 나서 사실 시험 보기 전에는 저거 둘이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관점이 제일 중요해. 답을 내야 되자. 알겠어? 위에 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지금 단계에서 제일 필요해. 근데 시험 볼 때는 저거 뭐 하라는지가 읽혀야 돼. 분모랑 맞춰야지만 값이 나와. 맞죠? 그래야지만 나온다고. 그 부분만 인지를 계속 해주면 돼. 아까 71번처럼 왼쪽 우리 좌변이 곱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인수분해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른쪽 인수분해 되는 게 1단계고 당연히. 알죠? 네, 그렇게 된다. 그 다음 81번 하나 할게요. 81번. 그리고 유형 22번은 못 푸는 게 정상이어서 이거는 지금 비반 수업할 때 대칭식 빼놓고 했었어. 네. 다음 식은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과 qx의 곱수로 우리가 인수분해 될 때 q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식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오른쪽 식이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뒤에 나머지가 없는 거 맞잖아. 그런데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로 바꿔내가지고 옆에 있는 qx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항등식 했던 과정처럼 ax 제곱 적고요. 상수항 부분이 1과 몇을 곱해야지 라고 4를 적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5라. 그 다음 여기 1차항 계수 k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음을 a, k, 그 다음 b 얘네를 우리가 뭐래 하는 거야? 이정계수를 해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오케이? 요 형태 몇 번 해봤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걸 봐주고 우리가 찾을 건지 좌변식을 살펴보면 되는데 x제곱도 있고요. 우리 요 사이에 한 항이 빠져 있어. 0x 세제곱이라는 3차항 계수가 0에다가 하나 심어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 두 개 갖고 a, k 구하면은 좌변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b값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앞선 과정으로 푸는 거고요. 내가 풀이법 두 개 줄 거야 지금. 정리 둘 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관점이 많아야지 우리가 문제가 잘 풀려. 그러면 일단 항등식으로 그냥 끝까지 인수분해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서 좌변식이 0x 세제곱이니까 3차항을 만들어주는 거야. 3차항 값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다음과 다음을 우리가 전개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kx 세제곱이 되고 얘랑 얘 전개하시면 2ax 세제곱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관계식이 어떤 게 나온 거야? 0은 k 플러스 2a 값이 된다. 얘가 한 가지가 우리가 나와 있는 거야. 3차항 계수 갖고.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2차항 계수가 1x 제곱이 되죠. 2차항 계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건데 2차항 계수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2차, 여기 상수. 그럼 얘가 4x 제곱이 되고요. 얘랑 얘를 전개하시면 플러스 ax 제곱이 되고 얘랑 얘 전개하시면 플러스 2kx 제곱이 돼서 2차항 값이 다음이 된다라고 미정계수 비교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K 찾은 거야. 그럼 옆에 계수값으로 맞춰주시면 1은 4 플러스 A 플러스 2K인 거니까 두 문자에 대한 두식 맞죠? 그래서 우리가 A랑 K를 찾을 수가 있다가 첫 단계야. 그럼 다음 식에서 우리 끝까지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식은 내가 조금 K값은 마이너스 2A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항상 우리가 가간법으로만 푸시면 계산이 오래 걸려. 볼 줄 알아야 돼. 얘가 K를 A에 대한 문자로 우리 처리하셨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해주면 아래 식이 A에 대한 식으로만 나온다. 안녕.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A, A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 이 값이 1이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3A 값이 4를 이항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A 값이 1이 되는구나. A 값이 1이야. 그래서 A 값이 1이면은 대입하시면 K 값은 몇이에요?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A랑 K를 찾아낸 거야. 그럼 A랑 K를 찾아냈으니까 오른쪽 QX식을 완성시킨 거지. 요따가 우리가 몇 넣으래? 1값 넣으랬나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값이 나와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얘가 항등식 갖고 처리한 거야. B 찾을 필요 없으니까 B 안 찾을게요. B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얘가 첫 단계야. 얘는 항등식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처리법 지금 두 가지. 항등식의 미정계수. 얘가 첫 번째야. 얘가 첫 번째 방식. (81번) 81번이야. 시영아, 스케치. 우리가 화요일 날은 이것만 해. 방학 동안. 이거 다 끝낼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 식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곱셈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다음 식이 인수분해됐다 라고 인수분해 관점에 맞춰서 처리할 건데 첫 번째 우리 그래서 우변이 인수분해식이다. 인수분해. 우변이 인수분해됐어 라고 볼 거란 거야.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야지 다음 제곱식을 쳐다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 식을 조금 펼쳐주면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1 둘, 그 다음 옆에 qx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한 덩이 만드는 방법이 무슨 방법하고 일치하냐면 조립제법하고 아예 일치해요. 조립제법이 최고차항계수 1인 걸로 우리가 만들기로 했잖아. 그때 뒤에 나머지 없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정리로 조립제법 숫자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식을. 따라서 왼쪽에 대해서 우리가 좌변식을 계수값을 입력해 줄게요. 1, 2, 4 이렇게요.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우리가 하실 때 저길 0으로 만들고 있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몇 번 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된다는 거야. 얘가 처리가 더 쉬워요. 이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 값을 내려주면 a가 되고요.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a,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a, 둘이 a 더하기 1, 둘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여기 칸 채울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1. 그래서 나머지 칸이 우리가 몇이 되냐? 둘이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 나머지 값이 몇이어야 돼? 반드시 저기 계산법에 따라서 무조건 0이어야 돼.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조리제법 하셨을 때.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되잖아. 요 부분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빵이야. 무조건. 그래서 저 값이 빵이다 하나.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5 값이 0이다. 식을 한 가지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 더. 지금 두 번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조리제법 두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럼 a를 내려. 둘이 곱해 마이너스 a. 그 다음 여기 둘이 더해 마이너스 2a. 그 다음 2a, 여기가 3a 플러스 1. 옆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그래서 계산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 b 빼기 4a 빼기 2가 똑같이 또 0이야. 그래서 두 번째 식 구했다. b가 b 빼기 4a 빼기 2는 값이 0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계산을 뭘 찾아야 되는지 빨리 봐줘야 돼. 계산 속도가 나기 위해서. 다음 식에서 b도 구하고 a도 구한다 좋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풀라고 해? qx 풀라고 해. 맞지? 그러면 qx의 자리랑 일치하는 자리가 뭐야? 요 자리가 몫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b는 찾을 필요가 없고 a를 찾으시면은 몫을 찾았다 라고 해서 계산도 좀 활용을 해줘야 돼. 다 찾고 뭐하지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을 확인하시고 a 문자만 찾으면 a 값 대입하시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식을 우리가 합으로 연결해 주시면 우리 합이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3값이 0인 거니까 a 값은 값이 1이겠죠. 그래서 1을 갖다 대입 넣어주시면 다음 식하고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까 항등식하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죠. 지금 여기 형태랑 일치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왼쪽도 할 수 있어야 돼. 왼쪽 문제가 맞는데 오른쪽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 항등식이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두 번 풀어주는 거거든. 오른쪽으로 푸셔도 전혀 문제 없어. 둘 다 알아야지 시험 때 다 맞춰. 항상. 안 보일 때 뚫을 수 있어야 되거든. 두 개 다 정리해 주세요. 두 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해봤어? 채워와. 목요일까지인 줄 알았지. 그 요단원 앞으로 돌아가서 항등식 상문제들도 다시 풀어줄 거예요. 오늘 시험지 그거 센 B 기반으로 만든 거여서 거기 상문제들 섞여 있거든. 그러면 시험 볼 때 풀만 할 거예요. 시험 이렇게. 오늘 풀고. 그래서 알아들었어?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만 적어주시고요. 뒤에 계산하는 거 안 적어도 돼. 조리제법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식까지만 적고 B는 필요 없고 A가 필요하다. 요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기가 다시 풀어야 돼. 이번 단원 끝났으니까 목요일까지 숙제로 다시 풀어오게 할 거야. 틀린 것들. 노트 다시 풀어오게 할 거예요. 검사할 거야. 그래야지 좀 교정이 돼서. 네, 그 다음 82번 할 건데 요거가 대칭식을 우리가 비반에서 안 했어요. 대칭식을. 지금 일단 조립제법까지만 했었어.
대칭식은 약간 특이 케이스고요. 특이 상황. 우리가 왜 특이 상황이냐? 지금 대표 문제 82번 형태를 예제처럼 봐볼게요. x제곱, 그 다음 옆에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얘네가 인수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도 인수분해 방식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으면 되는데, 일단 공통 부분이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거든요. 공식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처리가 조립제법이잖아. 근데 보시면 조립제법으로 접근이 안 돼. 지금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상수항이 1이니까 우리가 뿔마 1밖에 안 돼. 조립제법 숫자가. 그러면은 개수 총합이 0이거나 아니면은 짝수 홀수가 값이 0이어야 돼. 우리가 여기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 문제는 되네. 여기 왜 이렇게 쉬운 거지? 잠깐만요. 옆에 걸로 갈게. 옆에 있는 걸로 갈게요. 83번. 이게 대칭식 유형이 아니네, 얘는. 첫 번째 문제는 조립제법으로도 가능하다. 안 되는 상황이 특수적인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식에서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다시 말할 거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공식 아니고 공통부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조립제법 쓰려고 하는데 조립제법 보실 때 최고차항 1하고 상수항 1만 봐주잖아. 그럼 1과 1의 약수관계로 가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 근데 개수 전체 합은 0일 리가 없죠. 다 양수니까. 그 다음 여기 14, 그 다음 우리가 몇이야? 10 나오지. 안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대칭식이야. 얘네 이유를 지금 하나씩 들어줄 거고 거기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지금 다음 식은 개수가 어떤 형태여서 안 되냐면 x제곱을 기준으로 양쪽 개수가 정확히 우리가 대칭인 식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가 기준이 돼. 다음이 기준이 돼. 기준 형태가 8x제곱에 맞춰서 우리가 양쪽의 개수가 똑같이 생긴 식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는 그냥 단순 인수분해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기준이 잡힌 요 항을 우리가 앞으로 당겨줄 거야. x제곱으로. 그럼 예식이 x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 옆에 8이 되고요. 그 다음 x분의 7이 되고 옆에가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다음 식에 우리가 분수 형태가 나와지는데 분수 형태에 맞게끔 차수를 맞춰서 한 묶음씩 적고 그 다음 옆에 7로 묶고 x 플러스 x분의 1을 적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8을 적어주시면 돼요. 차수를 맞춰서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맞춰서 x 플러스 x분의 1 저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앞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상반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되고 있는 식이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되는 식이야. 반복. 그래서 반복되는 다음 식을 a라고 치환해 줄 거야. 그럼 이때 다음을 a라고 치환하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다음 식을 완전 제곱하신 거고 오른쪽 우변도 제곱하시면 다음 값은 a제곱이 된다. 제곱해 준 거야. 2차 맞춰주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값을 대입할 때 우리가 a제곱 빼기 2를 대입해 줘야 되는 거야. 얘를 a라고 두셨으면. 여기까지가 중3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갖다 넣어주시면 a제곱 빼기 2다. 이렇게 넣어지는 거야. a제곱 빼기 2. 그러고 x 플러스 x분의 1을 a라고 놨으니까 얘가 7a야. 7a. 그 다음 옆에 플러스 8까지 써줘. 그럼 다음 식의 괄호를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7a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6이고 그 다음 옆에 x제곱이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식에다가 a 값으로 우리가 괄호 안에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됐지. 그러면 a 값으로 인수분해 끝까지 해주는 거야. a, 그 다음 6, 1. 따라서 다음 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x제곱 앞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공통인수 뽑아놓고 시작한 식이야. 그래서 옆에가 a 플러스 6 하나, 그 다음 옆에 a 플러스 1 하나. 이렇게로 우리가 식을 정리했어. 근데 x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란 말이야. x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x제곱 적고요. a 대신에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어주니까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을 적어준다 라고 다음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옆에다 진짜 큰 이유를 하나 적을 거거든. 다음식에서 뭘 해야 되냐면 x를 전개해줘야 돼. 왜냐면 다항식에 최저차수는 우리가 상수항이 돼야 돼. 최저차수 상수항이 돼야 돼. 저런 x분의 1의 차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x분의 1은 1차 함수가 아니었거든. 얘는 차수가 인정이 안 돼. 지금 다항식에서 차수를 알 수 없다야. 왜? 우리가 x를 곱한 횟수를 차수라고 했어. 문자를 곱한 횟수를 차수로 했어. 얘는 문자를 나눈 거잖아. 1에다가. 그래서 차수 인정이 안 돼요. 그러고 얘는 모양이 어떤 식이야? 분수식이지. 분수 형태를 기반하는 말 자체가 유리식이거든. 그래서 유리수 형태니까 유리식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 과정이 아니라 유리식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돼 있는 형태여서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 다항식을 하는 방법 안에 맞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특수적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다음식은 다항식 갖고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x를 하나, x를 두 개를 각각씩에다 나눠줘서 계수값이 정수가 될 수 있게끔 x분의 1이 없어질 수 있게끔 바꿔내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것만 정답이 돼요. 이 형태로 적으시면 답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첫 번째, 두 번째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바꿔줬을 때만 인수분해 완료됐다고 우리가 다항식 과정 안에서 들어와진다. 다항식. 위에 거는 우리가 다항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x분의 1은 우리가 차수가 인정이 안 되는 다항식 아니다. 이것만 받아가면 돼. 그런데 그걸 반복해가지고 만들어낸 억지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안 맞춰진 거야.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조리제법 안에서 끝나야 돼. 반드시. 우리 하는 방법에 따르면. 근데 얘는 여기도 다항식 맞는데요. 근데 만들 때 자체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식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자체에서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한 거야. 알겠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반복마디 만들어서 우리가 억지 전개시켜서 만들어낸 식이다. 그래서 개수가 대칭적에서 우리가 대칭식이라 부른다. 이거 하나만 따로 본교재 있죠? 본교재에다가 거기 밑에 예시 써 있어. 내가 그걸 안 했어. 일부러 책에도 안 넣고 거기에다 하나 적어놔줘도 되고 지금 잘 적었으면 상관없고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된다. 내가 이것만 표시해줄게. 얘가 반복되고 인수분해 하셨을 때 다음 형태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 정답 처리가 된다. 왜? x분의 1의 차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과정에서. 오케이? 이렇게 주황색 표시한 것만 좀 진하게 적어주세요. 볼펜으로 거다. 그래서 아까 대표 문제는 그냥 풀려. 계수값 총합이 0이어서. 그럼 1 넣으면 풀리거든. 그거는 거기 조립제법부터 하시면 돼가지고 괜찮고요. 요거부터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더 적어줄게. 84번 혼자 풀라고 할 거야. 안 풀어줄 거예요. 이거 이제 틀려오셔도 안 풀어줄 거예요. 좀 길게 했거든. 자, 다음 식은 문제만 적어줄 거예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이지. 이거 보는 관점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계수 우리가 다시 공식도 아니고 공통부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쓰려고 하는데 전체 총합이 0이 아니고요. 이렇게 둘이 합치고 우리가 짝수차 합쳤을 때도 맞지가 않아. 근데 조립제법 숫자로 설정할 수 있는 게 1과 1이니까 지금 1과 1의 약수관계 뿔마 달아주면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서 거기까지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지금 쳐다봐야 되는 게 어떤 형태냐. 계수값이 여기가 1, 1, 여기가 마이너스 2, 2거든. 그 다음 요 자리가 마이너스 5죠. 계수가 부호가 하나가 마이너스가 달라.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된다 했는데 얘는 x 빼기 x분의 1이 반복되는 식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홀수차들이 부호만 다른 거여서 반복.
그래서 나는 x제곱으로 땡겨줄 거예요. 할 수 있는 계산은 요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양쪽의 개수의 절대값은 다행히 같아. 오케이? 개수 절대값이 같다고. 똑같지 않지만. 그러면 조금만 할게요. x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옆에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옆에가 x제곱으로 땡겼으니까 x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옆에가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라고 보셨을 때 여기 아까랑 똑같이 차수 맞춰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앞에다 적고 다음 부분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x 빼기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5 다음이 되니까 여기에서 반복마디가 x 빼기 x분의 1로 반복마디를 잡아도 그래서 우리가 치환해서 처리할 수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호가 안 맞는데 부호가 안 맞아도 부호만 안 맞으면 x 빼기 x분의 1 갖고 치환 처리하면 풀 수 있다고. 여기까지만 해줄 거예요. 절대값은 똑같아야지 묶이니까 처리가 가능한 식이고 그 다음 여기 뒷부분은 여기 왼쪽하고 똑같아요. 치환해서 하는 거. 86번 가볼게. 지금 안 풀릴 만한 것들 하려는 거고 86번, 88번 갈게. 대표 유형이 제일 쉬우니까 대표 유형들은 하나 보면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유형에 하나씩은 다 해주려고 화요일날 따로 하는 거니까 여기 유형 24개 보이죠? 한 유형에 한 개도 안 푼 유형은 한 개도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일단 한 유형당 하나씩은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좀 꽉꽉 채워오는 느낌으로 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보이면은 내가 좀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 단어 있고 많이 맞추는 단어 있고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좀 봐줄게. 방학 때만 할 수 있어. 방학 때만. 올해 때 그냥 오셔야 돼요. 자, 85번. 86번. 86번. a 빼기 6b 플러스 3은 값이 0인데 이거일 때 9 빼기 a제곱 빼기 12ab 빼기 36b의 제곱이 써있어. 얘랑 같은 거 구하래. 같아. 근데 지금 얘네 형태는 반드시 객관식으로 밖에 못 내. 조건이 주어져서. 이게 사람마다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따로 되거든. 그래서 답이 한 3, 4개 적혀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못 내, 일단 답을. 그 상태인데 이때 잘 보시면 객관식을 파악해봐. 86번, 85번은 모두 다 곱 처리돼 있지. 무조건 인수분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묶을 거야. 묶을 건데 여기에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잘 봐봐. 나는 요 식을 통해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 건데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관점은 3개 자체가 있어요. 첫 번째, A는 6B 빼기 3으로 바꿔내서 우리가 대입한다가 하나. 그 다음 6B로 안 바꿀게요. 6B는 A 플러스 3 얘를 이용해서 한다. 그 다음 3은 6B 빼기 A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식을 한 관점으로 3번 처리할 수 있어. 3번. 그럼요. 지금 첫 번째 요 식을 골라주게 되면은 A 값이 한 번, 2번 있으니까 2번 대입이야. 그 다음 B 값이 똑같이 B가 6 나눠주면 돼요. B 값이 한 번, 2번이니까 한 번, 2번 대입이야. 그러면 문자가 줄잖아. 지금 A에다가 저거 B 꽂으면은 B에 대한 식으로 다 바뀌지. 관점은 줄어드니까 유리하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대입하면 유리해지는데 문자가 줄니까. 근데 여기에서 3값을 6B-A라고 하면은 지금 요따 대입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한 번만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대입을 한 번 할지 아니면 문자를 줄일지 본인이 고르란 거야. 답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근데 나는 대입 횟수가 적은 걸로 할 거야. 대입 횟수가 적은 거. 적은 걸로 우리가 대입해준다. 그래야지 우리가 덜 대입하니까 계산이 쉬워. 일단. 그래서 나는 다음을 대입하실 거고요. 그러면 9값은 6b 빼기 a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다음 식은 우리가 6b 빼기 a의 완전 제곱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3의 제곱이 9인 거니까 3에다 넣어준 거야.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6b 빼기 a, 6b 빼기 a. 오케이? 그럼 다음 식을 앞에 부분 얘만 전개하시면 36b의 제곱이 되고 옆에가
12ab가 되고 옆에가 a제곱이 된 게 지금 구란 숫자랑 일치하는 거야. 근데 a랑 b로만 문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숫자 상수 자체가 없어진 거야. 이것도 관점이 하나 준 거여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뭔 말이야?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상수도 있었잖아, 원래는. 그래서 A 문자, B 문자, 상수 다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정리할 때.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상수도 문자 처리된 거야, 지금. 상수 요거 9C라고 적고 3C, 3C 이렇게 적으면 문자 처리야, 얘. 저 항 자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점 자체를 항을 다시 문자를 줄이는 관점이고요. 그 옆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2AB,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6B제곱 적혀 있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얘가 하나 지워져, 둘 지워져. 따라서 24 마이너스 AB 얘가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답을 골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난 대입 횟수를 적게 한다고도 말을 했고 객관식을 푸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 요 유형은 객관식밖에 못 내요. 아니면 주관식으로 써 있으면 무슨 문자를 살려서 주관식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객관식 보시면요, A, B 문자 살려 있지. 그래서 A, B 문자를 죽이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할 때. 그래서 구를 없애는 거야. A, B를 다 살려야 되거든, 지금. A에다 대입하시고 A에다 대입하시면 A가 없어지죠. 자기가 다시 답 찾으려고 다시 돌려야 돼. 얘는 객관식 유형이야, 아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 대입 횟수가 적은 거가 좋고, 처리하실 때. 뒤에 끝까지 갔다가 한 번만 쉴게요. 그래서 나는 88번 풀어줄 거예요. 88번. 88번. 삼각형의 세변 길이 ABC에 대해서 라고 써 있는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으로 이루어질 때 다음 ABC는 삼각형의 세변 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세변 길이가 ABC. 그런데 공식도 아니고 공통 부분도 솔직히 6개나 되는데 보이면 신기하지. 뚝뚝뚝 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처리가 안 되니까 계속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A, B, C 세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다른 관계잖아.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써놓고 해볼게요. A, B, C 세 문자나 있는데 세 문자에 대해서 A는 3차까지, B는 3차까지 있어요. C는 2차까지 있다. 요것만 일단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준은 어떤 걸로? 쉬운 관점 자체로 기준을 잡자라고 하는 거지. 기준을 C로 잡자. 오케이. 그래서 C 갖고 내림차수 정리하실 거니까 C가 있는 얘들 우리가 앞으로 잘 당겨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당기고 옆에 C제곱 당겨놓고 C가 없는 얘들 쭉 적어주는 거야.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B, 그 다음 옆에 A, B의 제곱, 옆에다 플러스 B 세제곱. 다음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C기. 그때 요 상태에서 어디 보라 했어? 인수분해할 때 문자 섞이면. 다음 자리 최고차항계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상수항 봐주시면서 공통부분 조작을 해내야지 묶여지는 거야. 반드시 저기 묶여야 되잖아. 그래야지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모양 만들려고 해주는 거야. 다음 상수항에서. 요 모양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얘는 A, B에 대한 개수비가 1대1로 잡혀있는 공통부분이니까 A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A 플러스 B 이렇게 묶여지죠. 얘랑 얘를 공통으로 볼 수 있잖아, 둘이. 그 다음을 똑같이 B의 제곱으로 묶어내주시면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거야. 그때 다음 식을 얘를 마이너스를 아까 뱉었던 그 계산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통부분 나와지는 거야. 마이너스 같이 인수 뽑아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묶어볼게요. 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게 너무 좋은데 이건 A 플러스 B로 갈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면 똑같으니까. 자, 요걸로 묶어주실 때 마이너스 C제곱이 남은 거지. 첫 번째 덩어리는 마이너스 C제곱이야. 그 다음 A 플러스 B가 묶였으니까 옆에가 플러스 A제곱이 되고요. A 플러스 B가 묶였으니까 옆에가 플러스 B제곱이야. 그때 다음을 우리가 묶어주고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형태는 실수 A, B에 대해서 중3 과정 안에 맞춰주면 실수 A, B에 대해서
A 값은 값이 0이거나 또는 B 값은 값이 0이다 라고 푸는 거잖아. 얘가 2차 방정식 처리법이잖아. 그래서 이거 갖고 x 빼기 1과 하나만 예시 들게요.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써있으면 첫 번째 x값이 1이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2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풀이할 때. 2차 방정식. 얘 형태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을 채웠는데 얘가 0이란 건 앞에 값이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뒤에 값이 0이란 거야. 그럼 그거 형태에 맞춰서 a 플러스 b는 값이 0이거나 또는 우리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값이 0이라고 써 있는 건데 이때 첫 번째 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변을 두 개 합쳤는데 값이 0이래. 그럼 변 길이가 둘 다 빵이어야 될 거 아니야. 변 길이 음수 못 가져. 변 길이인데 0인 것도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변 길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길이는 양수여야 돼서. 자를 대고 재는데 음수란 거야. 변 길이가. 그래서 A, B, C가 변 길이기 때문에 본인들 써놔야 돼요. 변 길이면은 무조건 양수야. 길 2잖아. 길 2. 오케이? 그래서 두 개 합값은 0일 수가 없다 지어진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항하시면 얘는 피타고라스 형태죠. 피타고라스 형태인데 빗변이 C인 상태로 잡혀서 우리가 A, B가 나머지 두 변이 된다. 라고 요 모양이 나온 거야. 빗변이 C.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뭐 풀래죠?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쓸 때 꼭 이렇게 써줘야 돼. 각도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냥 직각삼각형 쓰면은 고등과여서 그냥 틀려요. 중3 것도 틀리는 걸로 알고 있어. 처리하면. 고등은 틀려요. 그냥 직각삼각형 하면 때려 맞추는 사람도 있어서 안 맞춰줘. 각도 하나 잡아줘야 돼.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도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걸로 잡아줘야 돼. 대응각이 90도인 거여서 여기 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쪽 각을 C라고 불러요. 빗변에 대응하는 각이. 오케이? 각 이름 C야. 변도 C고 그렇게 대변 대각으로 가고 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아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형 결정 조건을 한 가지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려. 그래서 삼각형 결정 조건 한 가지만 써놓을게요. 그 위에, 유형 위쪽에. 우리가 삼각형 세변 길이가 있어. A, B, C. 삼각형 결정 조건이 중1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1 때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제에 계속 끼어서 나와. 그때 우리가 삼각형 세변 길이는 어떤 처리가 돼야 되냐면 작은 변 두 변 길이 합이 우리가 가장 큰 것보다 크다라고 거기에 써 있었는데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A, B, C라고 써 있으면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두 변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그 다음 B 더하기 C가 A보다 그 다음 C 더하기 A가 B보다 그냥 우리가 두 변 길이 합이 남은 한 변보다 무조건 크셔야 돼요. 그게 삼각형 결정이야. 반드시 그래야 돼. 이거 갖고 문제 풀어야 돼. 왜냐면 얘네가 절대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어. 내가 여기 A라고 쓸 거고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길이가 B야. 아 진짜 붙여놓은 거야. 근데 C란 거랑 길이 배치가 얘네가 똑같이 C야. 이거 나란한데 삼각형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요 상태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러면 C가 제일 긴 거 맞는데 C 옆에 A를 휘어서 이렇게 붙였어. B를 여기다 붙였어. 요 상태예요. 그래야지 요 모양이야. 변 길이가. 그래서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찌그러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찌그러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요 모양으로 찌그러져야 돼. 얘네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된다고 저 상태보다. 이게 삼각형 길이 배치야. 도형적으로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고 기억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반드시 두 변 길이 합이 그냥 두 변이야. 아무거나 두 변. 그거가 남은 한 변보다 길이가 크셔야 돼요. 두 변 합치시면. 그래야지 비어. 저 삼각형 모양. 그렇다는 거고. 뒤에 부등식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충분히 아셔야 돼. 충분히. 저 형태가 부등식이지. 부등호 썼으니까. 그래서 부등식에 자꾸 나온다. 93번, 94번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접근법들만 조금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1번, 93번. 93번식을 뭘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도 조건이 제시가 돼 있어. 연속하는 세 짝수래.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래. 연속하는 세 자연수도 나오고요. 연속하는 세 짝수도 나와. A, B, C가 이렇게 크기순으로 잡힌다. 그때 문제가 A제곱 B가 걸리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제곱 C가 걸리고요. 옆에 마이너스 A, B의 제곱이 걸리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 C의 제곱이 걸리고, 옆에 플러스 B의 제곱, C가 걸리고, 옆에 B, C의 제곱이 된다. 다음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연속하는 세 짝수래.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크기 수는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A가 있어요. A는 놔둬. B는요. 우리가 A보다 몇 커? 2가 커야 돼 반드시. 짝수니까 2, 4, 6, 2순위인 거야. 그러면 나는 A를 기준문자로 놔주시면 C는 A 플러스 4가 된다 라고 A 더하기 4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문자가 일단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지금 다음 식에다 대입할까라고 보는데 대입을 하면은 A에 대해 3차로 올라가고 우리가 대입을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해야 돼. 대입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입을 8번 해가지고 계산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입만 20분 걸리겠다 거의.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식 갖고 인수분해 먼저 할 거야. 인수분해 될 것 같거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공식이랑 공통분 없을 때 문자가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A, B, C에 대해서 얘가 2차, 2차, 2차가 되니까 나는 기준을 아까 A로 잡기로 했으니까 A로 기준 잡아줄래. 차수가 똑같으니까. A로 기준 잡을래. 어차피 숫자가 A가 기준이야. 뺄셈 안 적는 게 좋아서 그래. 자, 그때 우리는 여기에서 A에 대해서 그럼 내린 차순 정리할 거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시면 A가 있는 얘들, 그 다음 A가 하나 있는 얘들 묶어줄게요.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묶어주시고 A 묶어주고, 그 다음 옆에 B 제곱 C, 그 다음 옆에 BC의 제곱, 얘가 된다. 다음 식에서 아까 똑같이 말해서 A에 대해서 요 자리,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 여기 상수 봐주시면서 공통부분 나와지는지 계속 신경 써주는 거야. B, C로 묶어주시면 얘가 B 빼기 C가 되겠죠. 그러면 B 빼기 C가 같이 묶이는 거야. 어떻게? 요 부분에서 B 빼기 C 조작해서. 그럼 얘는 우리가 C 빼기 B, 그 다음 옆에 C 더하기 B인데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요 부분을 B 빼기 C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마이너스 뱉어줘야지 똑같아. 마이너스 B 플러스 C여서 마이너스 뽑아준 거야. B 앞에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뽑은 거야. 그러면 이때 B 빼기 C로 단체로 다 공통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묶어주시면 앞에 게 A제곱 묶고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남겼고 C 더하기 B 만들고 옆에 A 만들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BC 그 다음 옆에 괄호 끝이죠. 여기 B 빼기 C 다 묶인 거니까 이렇게 묶였어요. 그럼 요 식의 상태인데 이때 다음 뒤에 부분도 A 갖고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A를 문자로 보시고 B, C를 상수값으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 합값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로 찢어주는 게 적합하다는 거야. 인수분해할 때. 그래야지 인수분해 되잖아. 요 자리가 X자 연산 마이너스 C, X자 연산 마이너스 B 그걸 통해서 A로 묶인 거니까. 따라서 다음 식은 우리가 B 빼기 C가 하나, 그 다음 옆에가 우리가 A 빼기 B를, 그 다음 옆에 A 빼기 C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때 B랑 C, 그 다음 옆에 B 빼기 C 요거 있죠. 이거를 각각 A에 대한 식으로 지금 대입하시려고 할 때 대입해 주시면 둘의 숫자 차이가 몇인지 볼 수 있겠다. A끼리 지워지니까. 둘이 차이가 둘. 얘네 몇 칸 차이? 얘도 뒤에 게 두 칸 커. 얘는 뒤에 게 네 칸 크네. 이렇게요. 여기다 대입해 준 거야, 숫자. A 플러스 4. 그러면은 각각 계산값이 나온다. A가 싹 지워지면서. 자, 여기 A 플러스 2 넣었고요. 그 다음 옆에 C가 A 플러스 4를 넣어준 거야. 둘이 뺄셈 거는 거야.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하나씩 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값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뭐야?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나오겠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94번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세요 써있어. 이거 하나하고 밑에 거 처리법들 2개 봐주고 끝낼 거예요. 그 다음 앞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서 1001, 1001, 1001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란 거야. 아니면은 그 곱셈식 써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값을 구할 거래잖아. 분수식에서 값을 구하래. 약분 없이 값이 나오면은 초2 거야. 초2, 초3 거기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약분 형태가 나와질 거고 우리가 약분 형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는 값을 치환해달라는 거야. 반복 치환. 반복을 안 썼네. 반복되는 값을 치환한다. 반복을 치환. 그럼 뭐가 반복돼? 1001이 하나, 둘, 요 자리도 있죠. 1002도 1001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 반복 횟수가 높으니까 우리는 1001 값을 x로 치환할래. x로 치환. 그러면 분자값이 x 세제곱 빼기 1이라 적혀 있는데 지금 옆에 x란 문자가 생겼을 때 지수값이 여기 3차 써있죠. 그때 1에다가 지수 똑같이 3 맞춰서 써줘야지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잘 보여. 1에 100제곱 하셔도 1이잖아. 요 자리는 내가 조작해 주는 거야. 그 다음 그 옆에 1002는요. x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 옆에 1001 값이 x가 되고 옆에 플러스 1이 적힌 거야. 그러면 분모값은 전개를 통해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분자값은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된다. 따라서 분자값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어야 돼. 우리가 3차 형태의 차식은요. 1차 형태의 차랑 부호가 똑같고요. 그 다음 옆에 2차 맞춰야지 3차 모양 나오지. 공식 암기 얘기하는 거야. 암기 됐으면 상관없어요. 그러고 요 사이에 부호가 반대 부호를 적어야 된다 했어. 그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주시면 x, 그 다음 맨 뒤에 1 이렇게요. 그럼 분자값에서 지워지는 값이 있으니까 다음은 x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값이 몇이었어? 1001이니까 갖다 대입 넣어주시면 얘는 1000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1001 대입하시니까. (95번) 시계 형태만 맞을 거예요. 아까처럼. 접근이 안 돼서 지금 보통 안 되는 거니까 접근법만 한 유형에 한 가지 하고 접근법을 제시 조금 해줄게요. 제곱이네, 제곱. 자, 볼게요. 지금 다음 식에서 첫 번째,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보여야 돼. 아, 여기 비슷비슷하게 써 있잖아. 숫자 간격이. 맞죠? 그럴 때 반복되고 있는 숫자를 적절히 하나 놔주는 거야. 51 놓으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치환할 때 10진수 형태로 놔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10으로 놓고 싶은데 10을 못 넣죠, 지금 식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놓겠냐? 50 이렇게 해서 10단위로 놔주시는 게 우리가 계산할 때 가장 빨라져. 우리가 만약에 제곱식이 나오게 되면 52를 x로 놨을 때 답이 x제곱이 나왔어. 그럼 52 곱하기 51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쉬운 값으로 치환하시는 게 맞아요. 치환할 때 48 이런 거 넣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50을 x라고 놔줄 거야. 치환이니까 내 맘이야. 알겠어요? 치환이니까 내 맘이야. 그때 다음 식은 우리가 x 빼기 2가 하나가 되고요. 51은요 x 플러스 1이 되고요. 52는 x 플러스 2가 되고 55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낮은 상태에서 36이라는 다른 합 덩어리는 관계성을 찾지 않는 덩어리여서 그냥 방치하신다고요. 그냥 저거 놓기로 했어. 저번에 본교재 할 때. 오케이? 저거 그냥 두셔야 돼요. 저거 x에서 빼기 14 적으면 못 푼다. 왜? 옆에 곱의 하나 일부분만 x라고 치환한 거야. 곱의 일부분만. 그래서 곱과 관계되어 있는 저 부분만 우리가 치환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거여서 합덩어리는 우리가 연산 안 만들어주는 거야. 치환값으로. 저 곱덩어리 일부분만 했으니까 곱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환값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나와?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 둘, 여기에서 공통부분 나와지죠. 이걸로 문제풀이 접근하겠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얘가 하나.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 다음 96번에서는
문제에서 P에다가 숫자 9를 넣겠대. 그럼 얘는 9를 넣어주시면 9의 4제곱, 9의 제곱, 9 요걸 계산해서 하면은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 저거면 초등학생도 풀어요. 9 4번 펼쳐서 써주면 지수 안 써주면 풀 수 있잖아. 9999 이렇게 쓰면. 그래서 다음 식을 우리가 이런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연조립. 다음 식이 x 4제곱, x제곱, x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인데 그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냈을 때 계산이 빨라지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저 다항식 구조는 십진법 계산이 돼야지 우리가 빨라진다 말을 했어. 방금 구각구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4제곱 형태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 형태 플러스 점점점 x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식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바꿀 때 x에다 9를 넣으면 만의 자리, 천의 자리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기준 자체가 십진수여서 계산이 뚝뚝뚝 금방 되는 거야. 요 앞에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써 있으면 4, 5 이렇게 썼으면 12,345 이런 식으로 읽힌다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 갖고 우리가 정리하신다 라고 써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연조립 조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연조립 하는 방법 일부분까지만 하고 맞춰볼게요.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 자, 지금 저기식이 4차식이니까 1, 0,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줍니다. 4차 형태. 지금 그때 요 식을 어떤 값으로 우리가 연조립제법 하냐? 지금 x 플러스 1관점이 필요한 거니까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조립제법 숫자여야 된다고 말을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이너스 1 갖고 조립제법을 한번 걸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1 갖고 조립제법 하나. 그래서 계산 조금만 해줄 거야. 1, 둘이 곱해 마이너스 1, 둘이 더해 마이너스 1, 둘이 곱해 1, 둘이 더해 마이너스 5, 둘이 곱해 5, 둘이 더해 마이너스 3, 둘이 곱해 3. 요 자리가 빵이야. 조금만 더 가볼게요. 맨 끝에 계산만 안 해준다. 자, 마이너스 1, 둘이 계산하면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시면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둘이 곱하시면 우리가 플러스 3. 그래서 여기가 빵.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한 번. 자,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요 값이 빵. 그 다음 다 빵 나오네. 마이너스 1이 몇 번 돼 있는 거야? 4차식이니까 4번 하셔야지 기준 바뀌어, 당연히. 그래서 저기 횟수 나와 있는 거야. 1.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1.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갖고 우리가 식이 정리된 거야. 그럼 다음 식을 우리가 연조립제법 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냐? 지금 잘 봐요. 우리 4번짜리 계산해서 다 같이 몫으로 걸린 게 x 플러스 1의 4제곱에 대한 계수 1이야. 저번에 연조립한 거야. 근데 횟수가 좀 많아.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마지막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로 간 거잖아. 그럼 몇 번 받은 거야 계산이? 3번 받아낸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쓰시고요. 옆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된 거야.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0, 0, 0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입 횟수 우리가 생각 한 번만 해봐주고 끝낼게요. 자, 여기 0, 얘 있죠? 얘는 계산이 세 번째 계산에 대한 나머지니까 2번 처리해서 요따 받아간 거야. 그 다음 요 숫자 0은요. 우리가 2번째 계산에서 나머지니까 한 번 처리해서 받아간 거야. 근데 얘는요. 처음부터 그냥 나머지야. 단독으로. 여기 숫자 써 있으면 그걸로 쭉 써줘야 된다고. 지금 얘가 뒤에가 다 0이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저식하고 똑같다. px식하고 똑같다. 이렇게 갖다 적히는 거야. 그럼 요따 9를 넣어주면 얘가 만. 그 다음 마이너스 4천. 따라서 6천. 이렇게 나온 거야. 다시 해봐야 돼요. 이건 내가 푼 거잖아. 다시 해봐주세요. 95번 다시 해보시고요. 화장실 갈 사람들 갔다 오시고요. 나는
28번부터 할게요. 28번부터. 저 답지 한 번만 끝날 때 한 번 더 얘기해줘. 까먹어. 28번. 아, 그리고 책 새로 만들어준다는 거 한 권 나왔거든? 근데 먼저 온 친구 준다고 해가지고 먼저 줄 테니까 시영아, 그걸로 먼저 고치고 목요일날 줄게. 목요일날. 알겠지? 한 번 더 뽑아야 돼서. 자, 28번부터 본다. 28번. 28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번은요. qx는 마이너스 x제곱 px 써있어. 얘가 하나. 그 다음 나번식은요. 우리가 2qx 써있고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써있고 다음에다가 px 써있고요. 예식이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조금 더 배웠으니까 보이는 게 많아야 돼. 일단 우변식이 보기차식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가번 형태에서 qx식이 p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x제곱 곱해준 식이래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qx식에다가 다음 식을 우리가 갖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저 부분을 대입해 주시면 나 여기 식을 써줄게요. 마이너스 2x제곱 px로 요 식이 바뀌는 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있어. 공통인수. 뒤에 부분 배웠으니까 뒤에 부분 써가지고 단체로 풀 수 있는 거 더 푸는 거야 원래. 알겠어? 그 유형을 맞춰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x로 공통인수 인수분해 해주시면 다음 식이 마이너스 2x제곱과 3x제곱 플러스 x가 지금 앞에서 땡겨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계산 묶어주시면 앞에 마이너스 2x제곱, 옆에가 플러스 3x제곱, 옆에가 플러스 x. 여기까지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럼 다음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옆에가 px. 다음 식이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형태며 우리가 좌변이 인수분해된 형태가 맞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좌변식은 고배 형태니까 인수분해식이 맞다고. 근데 우변에서 계수값을 하나도 알지 못하니까 지금 갈 수 없는 계산이야. 우변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보기차식 형태 말고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좌변을 쳐다보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아까 어떤 과정으로? 인수분해 보기차식에 대한 조리제법에 대한 그 관계가 아니라 항등식 과정 먼저 썼잖아. 아까 첫 문제 할 때. 그래서 그 항등식 과정으로 좌변식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자, 볼게요. 그럼 여기가 우변이 4차 형태니까 다음 식이 우리가 몇 차식이어야 돼? px식이? 몇 차 형태? 얘가 2차 있죠? 그래서 여기가 몇 차? 2차여야지 4차가 된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그 다음 여기다가 없는 문자 갖고 cx 플러스 d라고 써줄래. cx 플러스 d 이렇게 썼어.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C랑 D를 먼저 풀 건지 A랑 B를 풀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C랑 D는 우리가 우변식에서 여기 3차 계수랑 1차 계수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C랑 D를 풀 수 있는 반면에 A, B를 풀려고 할 때는 왼쪽 거 함창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맞춰내야 돼. 푸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우리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계수 비교하시는 걸로 갈 거예요. 방향성을. 그래서 나는 3차 함계수가 0x 세제곱이고 그 다음 1차 함계수가 0x니까 그거에 맞춰서 C랑 D에 대한 좌변식을 만들 거야. 그럼 3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x제곱 골라주고 cx 고르면은 c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x 고르고 x제곱 고르면 얘가 플러스 1 x 세제곱이 나와. 그럼 c 값은요? c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c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또 똑같이 하면 돼요. 1차항 계수값이 0x란 거를 우리가 써먹을 거니까 1차항 계수에 주목해서 풀 거야. 그럼 여기에서 1차항 계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x, 그 다음 여기 d 얘밖에 없어. 왼쪽이 상수항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dx가 되겠죠. 그럼 d 값은 값이 빵이 된다. 따라서 우리 px식은 몇이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된다. 식이. 뒤에가 플러스 0이다. 그래서 다음 식이 px식이 됐을 때 px식에다가 어떻게 하래? 문제가 궁금해하는 걸 이제 보는 거야. a, b까지 찾을 건지 말 건지 이제 골라야 돼. 문제 풀이라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원하는 바가 q에다가 qx를 x 플러스 2로 나누셨을 때
우리가 여기 목관계 두 번째여서 Q2X 쓸 거고요. 뒤에 나머지 R이라 썼을 때 우리가 어디 찾아라? 이 R 값을 찾아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Q 마이너스 2 값이 R이랑 똑같다라고 나머지 정리가 되는 식이야. 그래서 이제 뭐 찾으면 돼? Q 마이너스 2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Q 마이너스 2를 찾으러 여기 식을 통해서 가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우리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줘라 x에다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옆에가 p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2 값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q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p 마이너스 2 값 찾으시면 돼요. p 마이너스 2 값. 그럼 여기다가 p 마이너스 2 해주시면 얘는 4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6이 된다. 6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면은 답 나와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B를 안 찾는 연산인데 하고 있으면 본인 손해야. 알겠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아까 두 가지인데 A, B를 찾으려 해도 C, D를 먼저 찾는 게 계산이 쉽거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C, D를 찾으면 문제가 끝나. 그래가지고 C를 찾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어디 계산해야 되는지 계속 봐야지 심화 문제가 풀려요. 요 정도면 준 심화급이니까. 새벽아, 나 시간 좀 봐줄 수 있어? 시간 안 갖고 왔다. 47분. 35, 46까지 할게요. 35, 46. 뒤에 반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그 아까 P1값, P2값 그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러고 복소수 나갈 거야. 이거 올려. 35번. 다음 식 첫 번째 요거 몇 번 풀었거든 사실. 이제 알 때 됐는데 조금 속도 있게 풀어볼게요. 요거가 나머지가 2x 빼기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px식을 어떻게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q2x 써있고 나머지가 1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px를 x 빼기 1의 완전제곱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q3x 적고요. 나머지를 찾을 건데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형태의 식이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a, b, c를 찾으면 rx식을 완성시킨 게 맞겠죠? 그 형태로 가는 건데 이때 a, b, c를 찾기 위해서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1과 3, 둘이 있는 거야. 근데 a, b, c를 찾을 거야.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3개. 똑같이 할 거야. 미지수 3개. 대입수가 1과 3, 2개. 그러면 우리가 대입수랑 미지수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대입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비교로 건너가는 거야. 개수 비교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하겠다. 요 루트를 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러면 비교를 할 건데 요 식하고 비교할지 아래 식하고 비교할지 생각해보면 좋은데 다음 식은 나머지가 2x 빼기 1이니까 개수값이 하나, 두 개가 산식이고요. 다음 식은 나머지가 상수항이니까 하나만 산식이거든. 그럼 식의 의미를 대입법을 통해서 하나 분석해주면 P1 값은요 얘가 1이 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 아래 식은 P3의 값이 1이 되는 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식 처리할 수 있는 게 얘는 나머지 하나, 그 다음 여기 대입값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래 걸로 비교하시면 쓸모가 없는 계산이 돼버린 거야. 아예 그냥 계산 나머지를 찾아봤자 식 하나 나오고 대입법 해봤자 한 가지밖에 없고. 근데 얘는 P1 값이 1이다. 요거에 대한 우리가 식이 한 가지가 나온 건데 근데 이걸 나머지 부분에서 비교법을 하면은 여기는 개수가 두 자리니까 식 두 개가 나와지는 거야. 식 두 가지. 따라서 다음 식에 대해서 위에 있는 식하고 우리가 계산을 맞춰줄 거야. x 빼기 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나눴다 라고 맞춰줄 거야. 그럼 맞춰주면 얘가 x 빼기 3 옆에가 q3x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나머지로 두시면 안 되지. 차수가 안 맞잖아 지금. 써줄까요? 여기 옆에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쓰면은 우리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맞아. 검산식이 아니란 거야. 그래서 나는 저 부분을 지울 거고요. 한 번에 적기 위해서. 지금 얘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다시 나눠서 더 나눠줘야 되는 계산이야. 그럼 얘가 a가 들어가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래서 두 식을 뺄센 것이면 b 빼기 2a x가 되고 옆에가 c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식에서 뒷부분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랑 얘를 곱하시고 이게 더해진 식이잖아. 그랬을 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다. 아, 이거 마이너스인데. 아, 큰일 났네. 자, 다시 빨리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를 a로 나눠주면 미안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2ax 옆에가 플러스 a야. 두식 뺄센 것이면 얘는 b 플러스 2a x가 되고 그 다음 옆에가 c 빼기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 다음 식에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저걸 갖고 있는 항들이 모두 다 식이 정리가 당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야지 저걸로 온전히 나눴고 차수 관계상 나머지가 1차 형태로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 얘가 나머지일 때 덜 나눴으니까 지금 나머지로 볼 수 없던 거잖아. 더 나누셔야 된다고. 더 나눈 계산이 이렇게 된 거야. a가 x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빨려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더 나눠서 끝까지 나눈 거야. 그럼 얘 식하고 뭐가 똑같다? 다음 식이 똑같은 거라고. 왜? 얘로 나눴다. 얘로 나눴다. 우리가 적합하게 둘 다 나눈 검산식이니까 검산식에 나머지가 차수가 맞는 거고 따라서 b 플러스 2a 값이 2고 c 빼기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럼 첫 번째 b 플러스 2a 값이 2다 하나, c 빼기 a 값이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죠. 위에 것만 손봤으니까 두 번째 거 해줘야지. 두 번째도 조건인데. 그럼 P3의 값이 1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 A, B, C 미정계수 하는 문제니까 다음 식에다가 3값 대입하시면 여기가 쫙 날라가 여기 계산이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되니까 다음 계산은 P3이니까 얘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식이 하나, 둘, 세 가지 갖고 우리가 정리 잘 하시면 답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첫 번째 B값은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C값은요 A 빼기 1이고요. 이거를 갖다 대입한다. 하나, 둘 대입해준다. 그럼 A값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 식은 9A가 되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A가 되고 옆에가 플러스 6이 되고 그 다음 옆에 A 빼기 1이 되고 이 값은 1이다. 따라서 다음 값을 계산하시면 얘는 4A가 되고요. 여기가 5가 되니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가 돼서 A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다 넣어서 계산 넣어달라고. 끝이야. 이거 본교재 28번에 그대로 숫자만 다르게 써있거든요.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3번 풀어줬어 지금. 3번 풀었어요. 이유 자체는 그때 설명 많이 했는데 영상 안 돌려보면은 사실 많이 차이 나거든요. 돌려보는 사람하고. 계속 간극 벌어지니까 하루에 어려웠던 거는 조금 돌려봐주는 게 좋아. 링크 올려주니까. 알겠죠? 혹시 보고 싶은 문제 있는데 내가 안 올려줬거나 그러면은 나한테 따로 보내 문자를. 그럼 꼭 올려줄 테니까. 그러면 차이 많이 나요. 내가 작년에 맨날 보는 얘랑 맨날 안 보는 얘랑 차이를 봤었는데 둘이 방학 끝날 때부터 엄청 뭐라 그랬었어. 그러고 한두 달 되니까 아예 못 따라가 점수가. 아예 달라. 처음에 시작할 때 둘이 곱셈공식 둘 다 안 됐거든. 네, 많이 차이 나요. 진짜 안 되시는 거나 어려운 걸 조금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그러고 질문하면 많이 고쳐져요. 진짜다. 네, 46. 3의 119제곱을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라 써있어. 세브라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돼. 앞에까지가 중요해. 자, 그래서 3의 119제곱을 28로 나눈 나머지 찾을 거야. 그럼 우리가 관계성을 잡아야지만 할 수 있는 계산인데요. 3을 119번 곱할 게 아니잖아 문제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다항식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나머지 관계를 통해서 풀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때 관계성을 잡기 위해서 3의 119제곱은 밑을 3으로 하고 있는데 28이라는 숫자는 다행스럽게 3의 세제곱 플러스 1, 27 더하기 1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밑을 3으로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3의 세제곱 값을 x라고 치환할래. 치환. 그러면 3의 119제곱 있죠. 3의 119제곱을 3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기준해서 바꾸기 위해서 119를 3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여기가 339가 되고요. 그 다음 옆에 29가 되고 그 다음 93, 27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가 2가 돼요.
그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잘 써줘야 되는데 지수 법칙도 이용할 수 있게끔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 반드시. 이게 검산식이 119가 3 곱하기 39 더하기 2 다음 식이 되겠죠. 그때 여기 밑이 숫자 3이 써 있어서 3의 119제곱 써 있는데 다음이 3에 대해서 지수가 얘가 써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수 법칙으로 우리가 찢어주면 얘 값이 하나가 3의 세제곱 곱하기 39 그 다음 옆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렇게 찢어줄 수 있어. 그러면 지수값이 맞거든. 지수 법칙 여기 합값을 뗄 수 있다도 법칙인 거야. 붙이는 거 계산만 하면 안 되고 띄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양방향이어서 문제가. 그랬을 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3의 세제곱을 기준할 거니까 얘는 3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여기가 39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옆에가 3의 제곱이 돼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3의 세제곱만 x로 치환했으니까 다음 식은 우리가 x 여기가 몇 제곱? 39제곱 39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숫자 3의 제곱 써있지. 얘를 곱하기 9로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치환하실 때 얘가 최소 단위니까 저거 건들면 안 돼요. 9를 3으로 나누는 연산을 절대 하면 안 돼. 낮아지는 거야. x 세제곱이 다시 3의 세제곱이 x라고 기준 잡았는데 3의 제곱 인정하면 3분의 1까지 인정하고 9분의 1 인정하고 계속 내려야 돼. 그러면 다 망가져 식이. 그래서 절대 낮추지 않고 얘가 최소 단위다 라고만 잡아주면 돼. 그럼 이때 다음 식은 9x의 몇이야? 39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28이란 게 우리가 3의 세제곱이 x니까 x 플러스 1 적고요. 옆에가 목관계 하나 적고 나머지 r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식이 돼. 28로 나눈 거야 저거를. 28을 x 더하기 1로 바꿔 적은 거잖아. 그럼요. 여기에서 나머지 r은 찾을 수 있거든. x에다 갖다 마이너스 1을 꼽을 거야.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얘가 마이너스 9가 되죠. 이 값은 값이 r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r 값은 마이너스 9. 그래가지고 그래서 r 값은 후서봐. 나가. 뭐해? r 값이 마이너스 9.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다음 식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실 때 여기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9라고 써 있는 건 다항식적으로 나머지는 맞아. 얘가 나머지 맞게 처리된 거야. 나머지가 마이너스 9 식적으로 맞다고. 근데 자연수로 다시 돌려주는 거야. 자연수로 돌리셨을 때 우리가 x값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을 넣어주시면 3의 세제곱에 39제곱 여기까지 잡히고 그 다음 옆에 3의 세제곱 플러스 1 다시 넣어주는 거야. 자연수 나눗셈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때 여기 식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온전히 바뀐 거야. 자연수에 대한 나눗셈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연수 나눗셈. 그럼 자연수 나눗셈으로 바뀌면 뭐가 문제점이 되는데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에서 마이너스 9라는 나머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돼버린 거야. 자연수 나눗셈에서 마이너스 9가 나머지인 거는 잘못 나눈 거잖아. 누가 마이너스 9까지 나눠? 30을 5로 나눌 거야. 근데 7 이렇게 해서 35 마이너스 5 요거 계산되면은 나는 17로 할래. 그러면 얘는 85죠. 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55라 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 깨버리는 거라고 계산을. 뭔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란 단어는 그래서 자연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는 반드시 범위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눈 숫자가 몇이야? 28이죠. 28 미만까지만 나머지로 인정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계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등식의 성질로 조작하면 좌변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게끔 옆에서 여기에서 28을 하나 떼우는 거야. 그럼 내가 28을 하나 뗐잖아? 마음대로 28을 떼면 어떻게 해? 안 뗀 걸로 바꿔내야지. 그래서 다음 부분은 여기 둘이 계산하시면 나머지는 17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 28로 인수분해 땡겨주시면 28, 그 다음 옆에 Q1, 3의 세제곱 빼기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덧셈. 그럼 나머지가 17, 요 범위 안에 들어가졌네. 맞게 됐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빠르게 옮겨주세요.